자, 안녕하세요. 서예교실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해서 복습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지난번 예고한 대로 다시 또 임서, 운필을 잡고 중봉을 잡고 하는 선대 사람들이 어떻게 붓글씨를 써왔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임서를 통해서 글씨를 똑같이, 이게 이제 왕이지 난정서인데요. 글씨를 똑같이 쓰겠다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 글씨를 똑같이 쓴다는 것보다도 이 사람이 글씨 디자인을 이렇게 했구나 하고 글씨 디자인을 따라 해보는 것입니다. 그 글씨 디자인을 따라 해보면서 필법을 조금씩 따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운필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글씨를 뭐 똑같이 쓴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저도 이제 뭐 붓을 처음 잡았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만 이 자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휴대용으로 나온 자전인데요. 이 자전에 보면 여기 비록 숫자를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이제 왕이지연서에서 난정서에서 비록 숫자를 쓰려고 하는데 이 비록 숫자를 보면 이제 행서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런 행서가 있고요. 보이시나요? 보면 이런 행서. 이건 이제 왕이지 난정서의 디자인입니다. 전형적인 왕이지 난정서의 디자인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렇게 디자인한 사람도 있어요. 행서인데 또 이렇게 디자인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쓰는 것이 뭐 획이 많아서 불편하고 그냥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간략하게 생략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것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선대에 여러 사람들이 비록 숫자를 이런 식으로 많은 디자인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를 하면서 글씨를 이렇게도 쓰는구나 라는 것을 참고하기 위한 사전입니다. 즉 자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비록 숫자 하나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벌릴 열자, 벌릴 열자도 이렇게 이제 난정서의 디자인이 요겁니다. 요게 이제 난정서의 디자인인데, 요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렇게 한 분도 있습니다. 아들자자처럼. 또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이건 뭐 예서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다양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서 디자인을 행서로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글씨는 그 글씨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서 쓰는 것으로 행서를 한번 써보겠다 해도 뭐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임서를 통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두 글자를 선택했냐면 이유가 좀 있어요. 이 벌릴 열자요, 이거 먼저 이 글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이제 막 종이를 이게 접어가지고 쓰면 이 접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선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기 그냥 밑에 이 부직포를에다 선을 그어서 이걸 대고 쓰면 이 칸이 딱 밑에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편의상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벌릴 열자인데요. 벌릴 열자에 대해서 잠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써볼까요? 벌릴 열자는. 이 행서는 특징이 이제 붓이 가는 대로의 필의라고 전문 용어로 하는데요. 빛이 한 획에서 다음 획으로 가는 그 붓의 뜻을 이렇게 끌고 가면서 나타내 주죠. 붓 자국을 나타낸다고 쉽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뭐 역입이나 이런 것도 처음에 시작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입 없이 써도 되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공중역입이라고 했죠. 역입을 하긴 한 겁니다. 우리 눈에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그래서 벌릴 열자를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벌릴 열자가 써졌는데요. 여기가 이제 좀 이렇게 된. 제가 이제 벌릴 열자를 쓴 이유는 뭐 지금은 이제 이 책하고 똑같이 한번 써보려고 노력은 해보면서 썼습니다만은 조금 다르죠. 이제 이 운필이 조금 더 세련되지 저는 이제 못했는데 어차피 뭐 이거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써도 왕이자가 똑같이는 못 쓸 것 같아요. 이 벌릴 열자를 왜 굳이 하려고 하냐면 이 행서 쓸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이 삐침이에요. 그래서 이 삐침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해서할 때도 여기서 그냥 고심을 많이 했거든요. 해서할 때도 이 삐침이 안 됐고 특히 행서할 때도 삐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골치 아픈 문제였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벌릴 열자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붓을 들는데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붓을 못 들었는데 요거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게 보면 점을 찍고 다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될지 필의가 형성이 되죠. 필의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서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시작돼서 약간 힘을 빼죠. 힘을 빼다가 다시 힘을 주면서 45도로 약간 트는 듯, 틀면 안 돼요. 45도로 완전히 틀어버리면은 획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트는 듯 하다가 바로 붓을 이렇게 이게 이제 해서인데요. 해서에서 이제 주로 안진경 제품이 이제 90도 각도로 이렇게 하면서 꺾죠. 근데 행서는 뭐 이게 꼭 90도가 아니더라도 큰 상관은 없는데 필법은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내려오다가 45도로 약간 틀어주는 듯 하면서 여기서 붓을 45도로 왜 트냐면 45도로 틀지 않으면 붓을 꺾을 만한 모멘텀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내려왔다. 자, 45도로 안 틀고 붓을 꺾으려면 여기서 이렇게 꺾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꺾는 데는 여기서 붓이 한번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툭 꺾여지는 어떤 불편함이 생겨버립니다. 근데 내려오다가 45도로 약간 틀어주면은 붓을 짚을 수 있는 틈이 생겨요. 45도에서 이렇게 45도에서 붓이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방향이 틀어졌다는 건 뭡니까? 내려오다가 방향이 틀어지면서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이 지탱하게 되는 거죠. 지탱. 항상 붓을 꺾을 때면 지탱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이 제가 그랬잖아요. 가로 긋기도 하다가도 기역자로 다시 내려오려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툭 꺾는 것이 아니고 항상 꺾일 때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붓을 드는 시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짚고 나서 이렇게 꺾어주면 방향을 틀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붓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서 이거 다시 짚고 넘어와야 돼요. 짚고 넘어오는 것이 포인트인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붓을 항상 드는 연습을 습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벌릴열을 선택을 해봤는데요. 벌릴열을 한번 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을 보면서 같이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안녕하세요. 서예 교실 시간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서예 교실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해서 복습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지난번 예고한 대로 다시 또 임서, 운필을 잡고 중봉을 잡고 하는 선대 사람들이 어떻게 붓글씨를 써왔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임서를 통해서
글씨를 똑같이, 이게 이제 왕이지 난정서인데요. 글씨를 똑같이 쓰겠다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 글씨를 똑같이 쓴다는 것보다도 이 사람이 글씨 디자인을 이렇게 했구나 하고 글씨 디자인을 따라 해보는 것입니다. 그 글씨 디자인을 따라 해보면서 필법을 조금씩 따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운필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글씨를 뭐 똑같이 쓴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저도 이제 뭐 붓을 처음 잡았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만 이 자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휴대용으로 나온 자전인데요. 이 자전에 보면 여기 비록 숫자를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이제 왕이지전서에서 난정서에서 비록 숫자를 쓰려고 하는데 이 비록 숫자를 보면 이제 행서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런 행서가 있고요. 보이시나요? 보면 이런 행서. 이게 이제 왕이지 난정서의 디자인입니다. 전형적인 왕이지 난정서의 디자인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또 이렇게 디자인한 사람도 있어요. 행서인데 또 이렇게 디자인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쓰는 것이 뭐 획이 많아서 불편하고 잘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간략하게 생략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것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선대에 여러 사람들이 비록 숫자를 이런 식으로 많은 디자인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를 하면서 글씨를 이렇게도 쓰는구나 라는 것을 참고하기 위한 사전입니다. 즉 자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비록 숫자 하나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벌릴 열자, 벌릴 열자도 이렇게 이제 난정서의 디자인이 요겁니다. 요게 이제 난정서의 디자인인데, 요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렇게 한 분도 있습니다. 아들자자처럼. 또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이건 뭐 예서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다양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서 디자인을 행서로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글씨는 그 글씨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서 쓰는 것으로 행서를 한번 써보겠다 해도 뭐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임서를 통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두 글자를 선택했냐면 이유가 좀 있어요. 이 벌릴 열자요. 이거 먼저 이 글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이제 막 종이를 이게 접어가지고 쓰면 이 접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선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기 그냥 밑에 이 부직포를에다 선을 그어서 이걸 대고 쓰면 이 칸이 딱 밑에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편의상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벌릴 열자인데요. 벌릴 열자에 대해서 잠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써볼까요? 벌릴 열자는. 이 행서는 특징이 이제 붓이 가는 대로의 필의라고 전문 용어로 하는데요. 빛이 한 획에서 다음 획으로 가는 그 붓의 뜻을 이렇게 끌고 가면서 나타내 주죠. 붓 자국을 나타낸다고 쉽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뭐 역입이나 이런 것도 처음에 시작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입 없이 써도 되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공중역입이라고 했죠. 역입을 하긴 한 겁니다. 우리 눈에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그래서 벌릴 열자를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벌릴 열자가 써졌는데요. 여기가 이제 좀 이렇게 제가 이제 벌릴 열자를 쓴 이유는
뭐 지금은 이제 이 책하고 똑같이 한번 써보려고 노력은 해보면서 썼습니다만은 조금 다르죠. 이제 이 운필이 조금 더 세련되지 저는 이제 못했는데 어차피 뭐 이거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써도 왕이자가 똑같이는 못 쓸 것 같아요. 이 벌릴 열자를 왜 굳이 하려고 하냐면 이 행서 쓸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이 삐침이에요. 그래서 이 삐침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해서할 때도 여기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거든요. 해서할 때도 이 삐침이 안 됐고 특히 행사할 때도 삐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골치 아픈 문제였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벌릴 열자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붓을 들는데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붓을 못 들었는데 요거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게 보면 점을 찍고 다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될지 필의가 형성이 되죠. 필의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서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시작돼서 약간 힘을 빼죠. 힘을 빼다가 다시 힘을 주면서 45도로 약간 트는 듯, 틀면 안 돼요. 45도로 완전히 틀어버리면은 획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트는 듯 하다가 바로 붓을 이렇게 이게 이제 해서인데요. 해서에서 이제 주로 안진경 제품이 이제 90도 각도로 이렇게 하면서 꺾죠. 근데 행서는 뭐 이게 꼭 90도가 아니더라도 큰 상관은 없는데 필법은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내려오다가 45도로 약간 틀어주는 듯 하면서 여기서 붓을 45도로 왜 트냐면 45도로 틀지 않으면 붓을 꺾을 만한 모멘텀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내려왔다. 자, 45도로 안 틀고 붓을 꺾으려면 여기서 이렇게 꺾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꺾는 데는 여기서 붓이 한번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툭 꺾여지는 어떤 불편함이 생겨버립니다. 근데 내려오다가 45도로 약간 틀어주면은 붓을 짚을 수 있는 틈이 생겨요. 45도에서 이렇게 45도에서 붓이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방향이 틀어졌다는 건 뭡니까? 내려오다가 방향이 틀어지면서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이 지탱하게 되는 거죠. 지탱. 항상 붓을 꺾을 때면 지탱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이 제가 그랬잖아요. 가로 긋기도 하다가도 기역자로 다시 내려오려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툭 꺾는 것이 아니고 항상 꺾일 때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붓을 드는 시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짚고 나서 이렇게 꺾어주면 방향을 틀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붓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서 이거 다시 짚고 넘어와야 돼요. 짚고 넘어오는 것이 포인트인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붓을 항상 드는 연습을 습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벌릴려를 선택을 해봤는데요. 벌릴려를 한번 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을 보면서 같이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더 자신감 있게 한번 써볼까요? 여기 끝에가 좀 부자연스럽게 됐는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벌릴 열자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좀 자신감 있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동영상을 찍으면서 쓰니까 이게 저도 긴장이 잘 안 되는데요. 벌릴 열자. 글씨 디자인이 이렇게 됐다.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한번 손을 한번 대볼까요? 이거는 이제 붓의 놀림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냥 원형으로 꺾었는데, 이 부분도 왕이지체에 비하면 잘못된 것 같아요. 왕이지 선생은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했고요. 점 찍고 여기서 약간 가늘어지다 하면서 45도로 해서 이렇게 이제 했어요. 이게 이제 왕이지 선생이 쓴 디자인인데, 엄밀한 얘기에서는 이게 좀 더 내려왔으면 더 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더 내려오고 좀 더 과감하게 써야 되는데, 어차피 뭐 이걸 10년 연습해도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왕이지체를 똑같이는 못 씁니다. 뭐 대한민국 누구 왕이지체 똑같이 못 쓸 거예요. 그러나 가장 근접하게 한번 써보는 거죠. 자신감 있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좀 많이 내려와 가지고 이 폭을 좀 좁혔습니다. 왕인 선생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왕인 선생님이 디자인을 했네요. 이게 보면 많이 내려와 있죠. 여기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좀 힘있게 각도를 좀 탁 해서 올렸습니다. 벌릴 열자, 이 삐침 때문에 저도 뭐 삐침이 할 때마다 잘 안 돼가지고 다시 수정하고 하는데, 아무튼 삐침을 할 때 해서가 됐던 행사가 됐던 붓을 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 연습을 저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꾸준히 하셔서 항상 삐침 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내가 붓을 잘 안 들고 있구나. 지금 여기서 종이에다 딱 댄 다음에 그 힘에, 이 종이에다 딱 댄 다음에 이 힘에 의해서 더 이상 들질 않고 여기서 뭔가 방향을 꺾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또 생각보다 길게 나가고요. 왜냐하면 드는 속도를 빨리 못 드니까 쭉 끌고 나가서 들려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둔탁해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45도로 튼 다음에 바로 붓을 틀면 빨리 붓끝으로만 쓰는, 붓을 이렇게 대가지고 계속 어떻게 이렇게 뭐 문질러서 나가는 것을 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록수입니다. 비록수를 또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해서든 행서든 예서든 이 글씨에 이게 지금 가운데 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변과 방이 있는데 변소방대라고 하는데, 변을 약간 좀 적은 듯하게 쓰고 이 방이 좀 약간 좀 커 보이는 듯한 느낌으로 가는 것이 균형상 전체적으로 조상들이 써왔던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어느 누구든지 딱 정해져 있는 고정적인 디자인이 있어요. 이 가운데 선을 딱 그면요. 가운데 선을 딱 그면 침범하지 말아야 돼요. 침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간혹 침범이 되는 부분도 있죠. 삐침이라든가 또는 멋을 내려고 이게 좀 필의를
좀 길게 나타난 경우에는 변과 방이 침범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획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획은 침범하지 않습니다. 이 비록수도 보면요. 비록수도 보면 이 가운데 선을 글씨가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일자선으로. 근데 이렇게 삐침 오는 거, 이거는 이렇게 쭉 가서 여기까지를 와도 이쪽 선을 넘어가서 침범을 해도 획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침범을 해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침범을 한 게 아니라 이게 길게 나갔을 때 일로 들어와 버리면 이쪽 이 삐침, 이 피리선을 갖다가 침범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침범한 게 아닙니다. 얘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 쓰면서 자, 이게 여기서 이렇게 길게 나갔다고 칩시다. 길게 나갔을 때, 자, 여기까지 글이 왔으니까 침범하지 말아야지 해서 여기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가운데가 붕 뜨고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선을 말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요게 조금 삐쳐나갔다라도 요건 획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여기 이렇게 와서 침범을 해줘요. 여기까지 딱 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빈 공간이 없어지죠. 그렇게 해서 흑과 백, 종이와 먹의 배열을 빈틈이 없이 꽉꽉 차게 하는 디자인이 이쁜 디자인입니다. 그것을 일부러 나중에 파괴한다 하더라도 임서를 할 때는 지켜줘야 돼요. 자,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그렇게 남기셨죠. 입법, 행법을 해야 글씨를 잘 쓰시는 분들은 이 왕초보가 왜 글씨를 못 쓰는지 어떻게 보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이해를 한다 그래도 그 핵심의 맥을 잘 안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붓글씨가 지금 한중일 이렇게 세 나라가 붓글씨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교육 방법이 가장 권위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중국도 요즘에는 붓글씨를 서예를 가르칠 때 그렇게 권위적인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그래요. 그래서 스승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의도 제기하면 안 되고 이런 풍토가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고 또 이것은 테크닉을 요하는 예술 세계이기 때문에 테크닉이 일정 부분 잡혀질 때까지는 무조건 써라. 뭐 이론이 필요 없다. 무조건 써서 이 운필을 익혀라. 이렇게 그냥 뭐 옛날에 그 돌을 닦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니까 물론 그런 방법이 뭐 좋다 나쁘다는 개인적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 방식은. 그래서 못 쓰면은 왕초보들이 못 쓰면 왜 못 쓰는지 핵심을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조건 써라. 이거는 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하면은 이게 넣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비록 숫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붓을 가는 방향으로 누여야 됩니다. 조금 침범했죠? 있죠? 자, 침범할 듯 말 듯 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뭐 쓰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침범하지 않고 한번 맞춰볼까요? 그러한 또 궁금점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붓을 꾹 누르면요,
붓이 자꾸 누워요. 그래서 붓을 꾹 누르지 않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안 넘어갔죠? 정확하게.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공간, 이 확보가 딱 생겼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여기서는 이 쓸데없는 공간들을 줄여버릴 수가 있죠. 쓸데없는 공간들을 줄이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다. 비록 숫자가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대충 썼습니다만은 중요한 점은 이 변과 방이 침범하지 않는 거, 그리고 요 불필요한 디자인을 줄이는 거, 공간을 뭐 이런 거에 중점이기 때문에 뭐 대충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열자의 그 삐침, 그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행서는 물 흐르듯이 써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행서 쓸 때 해서 쓰듯이 하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이 100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행서라 그래서 막 깔겨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초서죠, 초서. 행서가 오히려 해서처럼 정자로 쓰려고 하는 듯한 마음 자세가 있는 가운데서 그것이 표출이 되는 듯하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막 횡서니까 휘갈겨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필법이 해서하고는 다릅니다만은 이 해서를 쓰듯이 조심조심 쓰고 천천히 쓰고, 이 휘갈겨 쓰는 것도 천천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입구자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디자인하겠다는 것을 생각해 가면서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쓰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저는 좀 아까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좀 빨리빨리 성질이 급해서 썼습니다만, 또 천천히 쓰면서 이 열자도 천천히 쓰면서, 그 다음 내가 획을 어디로 가야 되지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좀 많이 내려와야 됐네, 많이 내려왔어요, 붓 꺾어야죠. 이건 많이 안 내려갔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네 45도로 꺾으면서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쓰는 느낌으로 행서를 연습을 해야 된다. 연습을 할 때 이걸 빨리 쓰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빨리 쓰면 절대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이 왕이지를 임소를 하면서 이 행서를 꾸준히 연습하겠습니다. 연습하는데, 연습하면서도 제 끝으로 이 채가 제가 마음에 들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채는 전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임서 차원에서 따라 써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왕이지하고 똑같이 한번 써봐야지, 똑같은 운필로 똑같은 느낌으로 써봐야지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행서 연습을 충실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